파지티브인지를 체크하는 코드인데 요 조건식 자체가 true, false를 반환하니까 아래 코드는 사실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리턴을 바로 해주면 아까 코드랑 똑같은 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연산자로 이제 true, false인지를 반환하는 코드인데 요 값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요 코드도 사망연산자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아닌 게 아니다. 그래서 true면 true를, false면 false를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이에 따라서 어른인지 뭐 청소년인지를 판단하는 이제 복잡한 분기문이 있습니다. 이런 분기문은 때로는 사망연산자로 하면 조금 더 나은 경우가 있거든요. 사망연산자로 표현하면 아래 코드처럼 나이가 18세 이상이면은 어른이고 아니면 혹시 13세보다 커? 그러면 청소년. 이렇게 연속돼서 사망연장자를 쓸 수 있으니까 조건식이 좀 지저분하고 복잡하다 그러면은 사망연장자를 쓸 수 있는지 한번 연속적으로 쓰는 것도 좋고, 이게 또 너무 길면 안 좋겠지만 이 정도 선은 괜찮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코드는 펄슨이라는 객체가 위에 있는 값을 활용해서 어떠한 키밸류로 객체를 만들고 있는데 좀 이상하죠? 키와 밸류가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축약 표기라고 해서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하면은 아까 코드랑 똑같은 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객체 리터럴 표현법이죠. 이렇게 키밸류로 뭐 넣는데 함수를 쓰는 경우들도 있죠. 이거 함수 키워드는 이때는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ES 클래스에서도 생략을 하지만 객체 리터럴에서도 이렇게 생략을 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죠. 사실 화살표 함수가 꽤 유용하거든요. 위에 코드는 사실 화살표 함수를 쓰면 이렇게 줄여서 쓸 수가 있어요. A 더하기 B. 그러면은 이 코드는 이제 브레이스랑 리턴이 있잖아요. 그거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불필요한 키워드가 많이 사라졌죠. 펑션, 브레이스, 리턴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person이라는 객체가 있는데요. name과 age가 있습니다. 그래서 person.name은 name, age는 이렇게 변수화 시키고 싶다. 함수 내에서도 이런 코드를 많이 쓰게 되는데 당연히 해체할당 문법을 쓰면 너무 간단해지겠죠. 근데 많은 주니어분들이 해체할당을 생각보다 잘 안 쓰더라고요. 이렇게 생략을 해서 바로 할당을 값을 변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해지겠죠. 자, create 메뉴는 옵션 값을 받아서 기본 값을 세팅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프로퍼티도 기본 값을 이렇게 확인을 해서 세팅을 하는 코드를 짜죠. 근데 요거를 모두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해체할당 우선은 사이즈랑 옵션이 우리가 사이즈랑 컬러를 받게 되어 있죠. 요거에 대한 기본 객체를 이제 그 디폴트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생략을 할 수가 있고요. 사이즈의 기본 값이 라지고 컬러의 기본 값도 블루다 라고 하면은 얘도 역시 생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스몰만 넣었는데 컬러 블루가 세팅이 되면서 결과를 반환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요즘엔 이제 이뮤터블한 상태로 데이터를 바꾸는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뭐 컨캣이나 어사인, 물론 어사인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로 우리가 2라고 할까요? 2라고 해서 땡땡땡 ARR 1 하고 4 하고 5 요거랑 위에 결과가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obj2는 이번에는 이제 오브젝트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도 존재하겠죠. 그럼 기존 데이터 오브젝트 1에 나는 C는 3만 할당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 코드랑 똑같은 코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해보면 콘솔.log로 ARR2랑 obj2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 결과가 이렇게 1, 2, 3, 4, 5 그 다음에 A는 B, A1, B1 그 다음에 C3이 추가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널인지 undefined인지 또는 그 외의 값들을 뭔가 확인을 하면서 그게 있고 이게 그러니까 널이 아니고 undefined이 아니고 그러면 유저 네임을 쓰고 그 다음에 없으면 게스트 쓰겠다. 그래서 유저 네임을 추출하는 그런 코드인데 사실 이 코드는 똑같은 게 유저 네임 이런 그 체크하는 로직이 따로 있죠. 유저가 있어? 그러면 옵셔널 체이닝에서 있으면 네임을 쓸게 라고 해서 바로 체크를 여기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그때는 유저 네임을 쓸 거고, 그러니까 유저 네임 자체가 있으면 유저 네임 값을 쓸 거고, 없으면
게스트를 쓸래라고 해서 이 사망연산자를 대신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널리시 콜러싱이라고 그러죠.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널리시 콜러싱을 쓰면은 이렇게 위에 코드랑 아래 코드랑 똑같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코드도 비슷한데요. 여기도 보면 OBJ가 있어? 아, 그러면 그게 펑션이야? 그럼 나 그거 실행해 줄래? 라고 해서 되게 안전해 보이는 코드지만 사실은 이 코드는 이거랑 똑같은 코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함수에다가 옵셔널 체이닝을 해서 야, OBJ에 물론 OBJ 자체도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OBJ에 메소드가 있어? 라고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가끔씩은 네이티브 API가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불필요한 코드를 많이 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코드를 보면은 키와 밸류로 된 어떠한 객체를 만드는 건데요. 이 결과를 먼저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객체화 시켜서 나왔죠. 그런데 사실은 이 코드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obj2는 오브젝트 안에 from entry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엔트리 값을 지금 바로 넣으면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배열이 있습니다. 이 배열을 반복문을 돌면서 더해주고 그 결과를 여기 변수값에다가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150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코드는 리듀스를 쓰면은 똑같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반복을 돌 때 리듀스는 이 배열을 돌면서 숫자 값을 반환해주는 새로운 차원의 데이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결과가 반환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프라이브로 들어가거든요. 이 넥스트는 이제 여기 값들 하나하나씩 할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초기 값이고 계산이 되는 게 이제 리듀스죠. 한번 여러분들 실행을 해보고 이 코드를 이제 하고 실행을 해보면 실행해볼까요? 150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초를 지연시키는 코드가 있습니다. 1초 뒤에 이런 코드가 나오는 거는 setTime 마우스를 썼기 때문이고 이제 주어진 콜백 함수를 넣어서 실행을 해줬죠. 그런데 뭐 드라마틱하게 줄기보다는 이제 프라미스 패턴을 쓰면은 이렇게 중첩된 코드를 없앨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단축된 표현을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동일한 코드를 이렇게 프라미스 패턴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함수들은 당연히 콜백 함수니까 그죠? 네. 프린트해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다 프린트 이렇게 해주면 되고 다음 줄이랑 만약에 합치면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위에 코드보다는 이제 아래 코드로 함수도 분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함수는 되게 간단해 보이는 코드로 위에 번잡한 코드보다는 훨씬 나은 코드로 볼 수가 있겠죠. 1초 뒤에 이렇게 실행이 된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 코드 보면은 x는 10이고 1을 더해서 5를 더하는 코드인데 결과가 16이 나오는 코드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속된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x는 이거였죠. 그 다음에 결과값을 x는 x 더하기 5 해가지고 요 값을 생략을 해요. 결과를 먼저 보면 16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콤마 오퍼레이터예요. 콤마 연산자를 쓰면은 이렇게 연속된 값을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뭐 이어서 할 수 있어요. x 곱하기 만약 10이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16에 160이 나오겠죠? 네, 160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된 처리를 할 때 나름대로 유용한 그런 조금 더 뭐 낮았다기보다는 그냥 한 줄로 쭉 쓸 수 있다는 거. 네, 그 점이 장점이겠죠? 자, 여기 add1이랑 w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함수 일종의 합성 방법으로 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수학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코드는 사실은 아래 것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위에 코드가 지금 복잡하진 않지만 실행의 순서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5 값을 넣어서 그 다음에 add1의 결과가 1로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이게 이제 함수의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방법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파이프라인 오퍼레이터, 파이프라인 연산자인데 요거는 아직 비표준이에요. 뭐 바벨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파이프라인 오퍼레이터를 쓰면은 이거보다 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훨씬 더 간단한 코드로 만들 수가 있겠죠.